계실 거예요. 지금부터 바로 종목 진단 도와드릴게요. 자, 첫 번째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전화 들어와 있는데요. 연결을 해보죠. 네, 선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고민하고 계세요? 예, SFA 반도체요. SFA 반도체요? 네. 네, 매수가와 비중 알려주실까요? 아, 예, 6,030원이고요. 예. 49%입니다. 6,030원에 49%요? 네. 아, 현재 지금 보니까 오늘장 한 3% 가까이 내려오면서 4,895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아, 사실 뭐 대부분 종목들 그렇겠지만 특히 반도체 답답해 하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자, 지금 비중도 굉장히 많아지셨는데 이거 비중 한 번에 매수하신 거예요? 아니면 비중을 점점 늘려오신 거예요? 아, 이거요, 어느, 6,000원 정도 오면은 맨날 예. 한 7,000원까지 가길래요. 네. 그냥 이번에도 그럴 줄 알고 샀거든요. 아, 그래요. 조금씩 출렁출렁 하면서 오르락 내리락 했었는데 이번엔 너무 많이 내려왔죠? 네. 예. 자, 그러면 SFA 반도체 저희가 한번 진단을 도와드릴 텐데 가장 궁금한 점이 있으실까요? 아니, 매수가까지 언제 올까? 그게 걱정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과연 매수가까지는 올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하고 계신데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SFA 반도체입니다. 지금부터 최택규 전문가와 함께 진단을 도와드릴 텐데 자, 전문가님, 6,030원에 49%입니다. 매수가까지는 올 수 있겠냐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매수가 가능하겠습니까? 네, 일단 우리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 우리 삼성전자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정말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그 기본적인 반등도 없이 하락시킬 수 있을까? 진짜 이 반도체 쪽은 뭐 메모리, 비메모리, 뭐 장비, 뭐 후공정 딸 것 없어요. 그냥 다 개판이에요. 예, 개판. 그러면 얘네들 실적이 안 좋냐 그랬을 때 아니에요. 우리 SFA 반도체 같은 경우도 실적 보니까 매년 늘어나요. 네. 영업이익도 매년 늘어나. 서프라이즈. 근데 주가만 안 가. 그럼 이건 뭘 의미할까요? 가긴 갈 텐데 지금 시장이 얘네들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이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진짜 이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중심적인 이 업종이잖아요. 네. 그리고 수출이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 비중도 제일 큰 섹터인데 주가만 안 가. 왜 그럴까라고 했을 때 일단 시장 자체가 전체적으로 약세인데 이 반도체 얘네들은 아주 내가 봤을 땐 기관 얘네들도 뭐 손절성 물량들이 막 나가는 것 같아요. 올려야 될 텐데 올릴 분위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일단 죽여놓자는 거예요. 어디까지 죽을까? 그건 잘 모르겠지만 의미 있는 반등이 한번 나오기 위해서는 삼성전자가 조금 먼저 움직이는 게 보여야 얘네들이 이제 2배, 3배 더 이제 올라갈 거거든요. 네. 그 시점이 언제일까? 감히 진짜 얘기할 수 없는 게 보이질 않아요. 네. 지금 시장은 좋든 싫든 뭐 방산 아니면 신재생 아니면은 뭐 이 제약바이오 몇몇 종목 이런 쪽에서의 움직임만 간헐적으로 이렇게 좀 나름대로 시장 대비 가고 나머지들은 시장하고 똑같이 아니면 시장보다 더 하락을 합니다. 그 중심에 이 반도체가 있어요. 그래서 매수가까지 갈까요? 비중도 50%인데 라고 했을 때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버텨야죠 뭐. 기업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이쪽 섹터 자체의 움직임에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럼 얘네들은 언제까지 이렇게 죽을까요? 뭐 한두 달 있다가 진짜 시장 중심이 되면서 한 달, 두 달 얘네가 주도할 수도 있어요. 왜? 얘네도 뭐 실적이 나쁜 건 아니거든. 그렇다고 한다면 그 때가 언제이냐? 그 때를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그 때는 좀 분위기가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은 시장은 얘네들하고는 관심 없대. 그러면 그냥 잘 품어주세요. 성질나지만 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시장 전체적으로 안 좋아. 그런데 거기다가 이쪽 섹터는 더더욱 시장 수급들이 관심 없대. 이 수급도 보면 수급 안 좋아요. 잘 봐봐요. 네. 우리 연기금 투신 아주 무지하게 팔아대끼고 있죠. 외국인 같은 경우도 한동안 조금 사는 척 하다가 요새는 좀 파는데 월 기준으로 했을 때 그래도 좀 플러스예요. 플러스는 뭐 하나 주가가 계속 빠지는데. 네. 결국 그렇다고 한다면 SFA 반도체 종목의 문제가 아닌 시장의 문제이기 때문에 품고 가자. 언제 반등 나올까요? 이 차트 봤을 땐 전 차트쟁이잖아요. 어떻게 반등을 줄 수 있는 차트 요인이 하나도 없어. 아하. 그렇다고 한다면 얘가
일단 2주고 좀 예.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차트 흐름에 있어서 좀 반등 가능성이 있어요.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데 지금은 추세 자체가 그냥 똑같잖아요. 이전 저점 깨면서 더 내려가 버리니까 모든 것들이 다 깨져 버렸어요. 그러면 얘가 저점 나오기 위해선 최소한 1주, 2주 흐름을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뭔가를 모색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튼 아쉽지만 조금 힘들지만 조금은 기다리자. 뭐 비중이 5%라도 난 여기선 추매 얘기 못 해요. 해선 안 돼. 쓸데없이 추매하는 거거든. 추매라는 건 바닥이 보이는 사인이 나왔을 때 그때 추매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50%이기 때문에라도 추매는 못하지만 5%라도 추매는 내가 볼 때 여기선 권할 자리가 아니다.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자, SFA 반도체 살펴드렸습니다. 시청자님, 일단 시장 상황 그리고 반도체 업황 자체의 문제지 종목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다만 비중이 이미 많으시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 매수는 금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좀 충분히 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좀 지켜보시다가 더 답답하시면 한 번 더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자, 이렇게 전화 종목 진단을 해 봤습니다. 자, SFA 반도체 살펴드렸습니다. 사실 뭐 SFA 반도체뿐만이 아니죠. 반도체, 뭐 국내를 대표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런 종목군들 갖고 계실 텐데, 이런 걱정들 계속 커갈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지금 저희가 진단해드린 내용들 참고하시고 반도체 관련주들 대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튜브로 넘어가 볼 텐데, 자, 지금 바로 종목 진단해 볼게요. 자, 박예린 캐스터. 네, 유튜브 채팅창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성님 종목 좀 살펴드릴 텐데요. 종목 컨텐트리 중앙이고요. 매수가는 42,600원, 그리고 비중은 20%입니다. 언젠가 한번 이번 이 시즌에 컨텐트리 중앙 종목 진단을 요청권을 받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리오프닝 시즌이 도래되면서 관심 가져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원성님도 리오프닝으로 극장 수요 회복에 콘텐츠도 잘 나오는데 심하게 빠져서 막막하다라고 댓글 달아주셨는데, 전저점이 계속 깨지는데 손절해야 될까요? 아니면 버텨야 할까요? 라고 진단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저희 최인호 전문가 연결해서 전저점 계속 깨지는 이 시점에서 손절해야 하는지 아니면 계속 버티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진단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우리 시청자님께서 컨텐츠리 중앙을 일단은 의뢰를 하셨는데요. 일단 비중 20%. 항상 지금까지 어려운 시장에서는 사실 비중, 다양한 종목보다는 한 종목이라도 비중을 크게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지금 컨텐츠 중앙 같은 경우에는 OTT 관련된 종목이라서 지금 시장에 약간 냉소적인 반응이 좀 있다는 점이에요. 지금 컨텐츠 중앙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다시피 지금 넷플릭스 드라마 지금 한국판 종이의 집부라든지 아니면 공동경제구역 등 여러 가지 일단은 컨텐츠가 있는데, 이 컨텐츠 사업의 특징이 뭐냐면 지금 이 장마가 끝나고 나면 여름이 되면 비수기 시즌입니다. 컨텐츠 같은 경우는 대부분 겨울이라든지 이 극장 활성화에 대부분 이렇게 많이 되고 이렇게 영향을 많이 주는데, 하필이면 여름 성수기 우리 말하는 밖에 나와서 야외 활동을 많이 하는 시즌에 많이 좀 물려 있다는 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주가가 의미 없이 그냥 하락했다는 거. 아무 큰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 주가 전반적인 하락장이 고스란히 그냥 이 주가에 그냥 묻어났다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쭉 내려오다 보면 특징이 뭐냐면 지금 이게 전저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슈팅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워낙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냥 기술적 반등. 저는 기술적 반등을 좀 생각을 좀 봐줄 수 있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20%라는 비중을 두고 42,600원에 일단은 들어가셨는데, 이게 또 박스 구간이에요. 이게 컨텐츠 주황 같은 경우에는 작년 이제 올 초였죠. 올 초에 이제 한 65,000원까지 강한 슈팅을 한번 보여줬다가 계속 횡보 장세에서 올 초에 장이 한번 내려뒀다가 다시 한번 또 OTT 관련 종목들이 좀 이렇게 또 관심을 갖다가 그냥 바로 그냥 하방으로 그냥 지금 내려오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면 자, 딱 중요한 건 한 포인트입니다. 일단은 박스권이 무너졌어요. 의미 없이 내려왔다. 그럼 이 구간까지 왔으면 첫 번째, 그냥 기술적 반등을 기다리면서 어느 정도 선까지 올라왔을 때 본인이 우리 시청자분께서 이제 손절 구간을 잡고 나오시든가, 아니면 평단가를 지금 저점이라 생각하면 조금 가지고 있는 현금 보유율을 좀 이용해서 평단가를 조금 내려가지고
일단은 기술적 반등이 올라왔는 시기에 조금이라도 손해를 조금 덜 보고 나오는가. 근데 20%라는 비중 같은 경우에는 저는 오히려 지금이 저점이라 생각하고 좀 평단가를 낮추어서 기술적 반등 시기에 노려서 시초가에 그냥 이렇게 손해를 조금 보더라도 다른 종목으로 이제 트렌드에 맞는 종목으로 갈아타는 방법이 좀 맞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팔아라 사라고 말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이게 이익을 원하고 조금이라도 손해를 조금 감소한다면 일단은 의뢰를 왔기 때문에 저는 냉정한 판단으로 평단가를 낮추면서 기술적 반등이 왔을 때 조금 손해보고 탈출하는 구간을 잡는 구간이 더 나을 거라고 저는 봐집니다. 이렇게 콘테들이 중앙 살펴드렸습니다. 워낙에 좀 많이 빠져있는 종목이죠. 거의 한 달 동안만 해도 30%가 넘게 빠졌고, 지난해 있었던 고점 대비해서는 거의 60%가 넘게 급락을 한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좀 냉정한 대응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말씀해 주신 건, 조금 더 저점이 좀 나오게 되면 여기서 추가 매수를 좀 해서 평균 단가 조금 낮춰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익을 생각하시기보다는 조금 손절, 그러니까 손실을 좀 줄이는 선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왔을 때 빠져나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원성양님의 콘텐츠리 중앙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종목 진단 더 유튜브에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박예린 캐스터. 네, 오늘 유튜브 채팅창에서 제일 간절해 보이시는 시청자님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훈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태규 전문가님께 여쭤보려고 기다렸는데 국도화학 종목 진단 요청 주셨고요. 매수가는 55,011원, 비중은 13% 보유 중이라고 하십니다. 조선건설 관련해서 에폭시 세계 2위 기업이라고 해서 매수를 했는데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손절하는 게 나을지 부탁드린다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전화 상담이 좀 필요하셨는데 회사에 있어서 부득이 댓글을 남겨주셨다고 해요. 진짜 간절함이 댓글에서도 느껴지는 것 같아서 제가 최태규 전문가 서둘러서 연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기훈님 반갑습니다. 또 이 찐팬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또 우리 이 종목에 대해서 잘 분석해서 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여튼 비중이 13%에 55,000원, 5만 원이니까 55,000원, 마이너스 10%. 야, 지금 시장에 마이너스 10%는 껌이에요. 10% 아닌 종목 찾아 그러면 아닌 종목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다 그 정도 하락 다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55,000원 과연 이제 얘가 이제 어떤 식으로 올라갈 것인가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텐데, 자, 국도화학 잘 쓰셨네. 에폭시 하면은 어찌 보면 이제 전방 산업 거의 모든 산업에서 다 쓰여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아직까지는 경기 둔화 가능성이 있는 거지 이 시장에 있어서 기업들이 막 뭔가 위축되고 그러한 부분은 아직은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이 종목도 일정 부분 한번 반등은 나오고, 만약에 진짜 내년 됐더니 기업들이 뭐라고 해나 구조조정도 해야 되고 막 이러한 것들이 나오면 어찌 보면 1차적으로 LG에너지 솔루션이 미국 투자 이러한 부분을 다시 걷어들였다라는 건 시장에 대해서 뭔가 좀 경계감을 갖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러한 기업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랬을 때는 이런 국도화학, 전방산업 이러한 기업들도 아마 실적에 위축이 될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면 잘 보시면 얘가 요 자리에서 맞고 떨어지고 하죠. 그럼 여기를 못 가겠다라는 거야. 얘는 6만 원만 가면은 못 올라가요. 그러면 여기를 치고 가기 위한 뭔가 드라마틱한 뭔가 호재성 뉴스가 나와줘야 되는데 없다 보니까 뚝뚝뚝뚝뚝뚝뚝 떨어졌어요. 자, 그래도 시장 대비 이전 저점 깨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전 저점 깨지 않고 얘가 반등 나올 가능성은 일정 부분 있고요. 결국 잘 보시면 여기서 여기까지 이걸 그냥 하나의 양봉으로 보는 거예요. 그냥 양봉 나왔는데 조정을 한 3분의 2까지 한번 또 때려버리는 거죠. 왜 때릴까요? 올라가다가 때린다라는 건 그냥 올라가기에는 막 위에 매물도 있고 눌러붙는 것도 있고 그러면은 한번 걷어내기 위해서 한번 조정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정이 다음 주에 시장이 조금 더 하락하게 되면 49,100원을 깨고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런 다음에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여기서 그대로 저점 만들고 올라가게 되면 아마 제법
또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목표가를 어떻게 잡는 게 좋을 거냐? 지금 시장은 목표가 정말 길게 봐서는 안 돼요. 너무 길게 볼 필요는 없고 일단 고점에서 만약에 6월 24일 49,000원이 저점이야 라고 했을 때는 이 봐봐요. 중간값이 얼마죠? 54,900원이야. 내 매수가가 55,000원이야. 그러면 아마 장중에 살짝 막 55,000원도 올라가는 모양새 나오면서 본전되는 타이밍이 나올 거예요. 그럼 거기서 일단 매도하자고요. 그러면 다 팔기 아까운데요? 절반이라도 팔아요. 그럼 내가 절반 팔았는데 얘가 내려오게 되면 흐름 보면서 어떻게 돼요? 단가 낮추면서 내 비중 다시 맞출 수 있고요. 그냥 여기서 좀 더 올라가가지고 56,000원, 57,000원 가요. 절반이 있잖아요. 그냥 그거 가지고 또 즐기면 돼요. 주가라는 게 그 시점에서 더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는 위험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54,900원, 55,000원 여기는 아마 올라가는 자리에서 60일 이평선 그러한 자리가 되는데 거기까지 가고 시장이 봤더니 분위기 괜찮아. 그럼 윗단에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한 57,000원까지 봐도 돼요. 57,000원까지. 그래서 일단 지금 자리는 흐름이 보면 시장하고 똑같이 움직이잖아요. 시장이 다음 주에 조금 더 조정 나와 그러면 아마 이 이전 저점 49,100원 여기에 대한 한번 테스트 나오고 이 49,000원 여기를 만약에 깨면 어떻게 돼요? 요거 보고서 손절 잡고 가는 사람 많아요. 의도적으로 깰 수도 있어요. 그래놓고 다시 또 이제 반등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튼 지금은 조금 며칠 더 봐야겠지만 흐름상으로는 아직 뭐 다른 종목에 비해 그렇게 나쁜 차트는 아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오늘 같은 날 보합했으면 엄청나게 강한 거예요. 오늘 엄청나게 강한 거니까 일단 우리 매수가까지 목표가 보고 가자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자, 최특규 전문가의 찐팬이신 기훈님께서 말은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 자, 국도화 갖고 계시는데 너무 크게 걱정하지는 마시고요. 일단은 매수가 정도까지 좀 기다려 보셨다가 매수가에서는 최소한 절반 정도 이상 매도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새로운 추세를 보면서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살펴드린 국도화에 대해서 기훈님께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자, 유튜브 종목 진단을 마무리하고 종목 진단 하나 더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종목은 전화를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선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이지홀딩스입니다. 그리고 이지홀딩스요. 예, 매수가는 4,980원이고 그 비중은 30%입니다. 네, 4,980원에 30%. 그러면 이거 뭐 한창 요동칠 때 들어가셨던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진입하신 거죠? 네, 네, 맞습니다. 네, 그 사실 고점 6,000원대 찍고 그 이후에 아마 접근하신 것 같아요? 네, 네. 예. 자, 그런데 그 비료사료 관련된 종목들 계속 갈 줄 알았더니 요즘에 좀 내려와 있어서 걱정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네. 6%가 빠져서 이거 더 내려가면 어쩌나 이런 걱정 크실 것 같은데 지금 네, 어떤 점이 가장 고민이 되세요? 네, 매수가까지 올라는지요. 그게 네.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께서 물어보시는 게 매수가까지 가능할까 이런 질문인데 자, 이지홀딩스 변동이 상당히 있는 종목이거든요. 자, 지금부터 한번 살펴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최인호 전문가님, 이지홀딩스입니다. 비료사료 관련주들 정말 많이 움직여서 대처하기 쉽지가 않은 종목 같은데 지금 손실 많이 나 계신데 그 매수가까지 가능할까요, 이 종목? 저는 그다지 그렇게 걱정이 안 되는데요. 우리 그래요? 시장에. 아니, 왜 그러냐면요. 지금 이지홀딩스나 이지바이오가 차트가 다 똑같을 거예요. 마이크하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 이 목적이 이게 왜 이렇게 올라가고 주가라는 게 올라가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올라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돼 있는 비료, 사료, 곡물과 관련 종목으로 해서 다 같이 오르는 겁니다. 혼합 비료 관련 종목들이. 그러면 처음에 한 3,000원대의 주가를 형성하던 회사가 일단은 횡보를 치면서 시장에서 크게 탄력받으면서 2배를 올랐습니다. 일단 2배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박스권에서 이렇게 계속 장을 이루고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재료 자체가 워낙 바이오도 아니고 비료 사료입니다. 곡물과 관련 종목인데 자, 이지홀딩스의 회사인 이지바이오를 들어가겠습니다. 네. 또 동일합니다. 보시면 이 저점이 3,600원대부터 시작해 8,000원대 딱 2배가 오르고 다시 내리면서 이 박스권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횡보적인 구간에서 이렇게 박스권대 이용하는데
지금 며칠 사이에 지금 떨어진 구간입니다. 자, 이거는 시장에서 워낙 고점이다 보니까 일단은 시장의 흐름상 빠지는 구간이라고 조정 구간이라고 저는 봐집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높게 순식간에 올라갔기 때문에 산이 높으면 어떻습니까? 꼴짜기도 깊어요. 그렇죠. 당연히 쭉 내려갑니다. 오늘 모든 종목들 지금 한번 보시다시피 다 지금 그냥 이유 없이 그냥 다 내려갑니다. 그만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도 다 내려가고 보시지 않습니까?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 순환 매수 매도세가 상당히 강합니다. 자, 일단은 비슷한 걸 보자면 모든 종목은 업황 자체는 이런 종목 같은 테마성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회사의 뭐 펀더멘탈적인 부분을 말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봐지고요. 네. 일단은 뭐 고려산업. 자, 고려산업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려산업도 마찬가지 동일하지 않습니까? 보시면 저점에서 일단은 테마성으로 고점을 하고 이 안에 있는 박스권에서 횡보를 하다가 그래도 고려산업은 그래도 빠지지가 않았네요. 이거는 워낙 요즘에 탄력이 좋은 종목이다 보니 빠지지 않았는데 지금 같은 업종, 같은 업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이지홀딩스 그다지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이게 올라갈 거로 예상되고요. 문제는 그겁니다. 지금 저점이에요. 지금 차트상으로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사실 기술적 분석이 맞아떨어지는 않는 시장이지만 그래도 최저점이 3,390원까지는 열려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그럼 그때까지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지수만 해도 2,300을 일단 무너질 뻔 하다가 그래도 네. 간신히 챙겼기 때문에 이유 없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골짜기처럼 길게 눌림목이 강하게 오면 또 지금 미국이 지금 젖소라든지 이런 소들이 지금 날씨가 더워서 지금 많이 지금 죽고 지금 전 세계적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해서 이게 이슈화가 가시화가 되고 뉴스가 거리가 되면 이 관련 업종들이 그냥 순식간에 또 이유 없이 또 상승을 또 치기 때문에 그때 탄력이 있을 때 충분히 빠져나오고 수익권을 볼 수가 있는 종목입니다. 저 수익권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이 종목은 계속 관심 있게 올해 연말까지 계속 보더라도 문제 없는데 그래도 3,390원까지는 열려 있다는 점, 이 점은 꼭 참고하시고 혹시 여유가 되신다면 조금 한번 이 물타기를 하지 않습니까? 평균 단가를 조금 더 낮춰서 수익을 더 극대화 아니면 더 안전성 있는 고지에서 내가 탈출하거나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색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선택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네. 자, 소장님, 저점이었던 3,300원대 구간까지 조금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 종목이 매수가까지 오는데 크게 걱정이 안 된다고 하시네요. 자, 그래서 혹시나 여력이 되신다면 조금의 추가 매수도 가능한 종목이다.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이런 답변 참고되셨습니까?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기운 내시고 꼭 수익 내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말 잘 보내세요. 자, 이렇게 종목 진단 받아봤습니다. 전화로 이지홀딩스 살펴드렸습니다. 최근에 또 올해 들어서 우크라이나 전쟁도 터지고 곡물 가격 계속 오른다고 하니까 이 비료 사료 관련주들이 정말 많이 화제가 되고 있죠. 자, 그만큼 시장에 관심이 있는 만큼 급등락이 커서 고민이 많이 되실 텐데 아무쪼록 다른 분들께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지홀딩스까지 봐드렸고요. 종목 진단을 하나 더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보니까 또 전화가 들어와 있는 것 같네요. 전화 바로 한번 또 연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신 거예요? 거기 말씀드렸는데 지금 금방 생각에 주성 엔지니어링이요. 알겠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매수하신 가격하고 비중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17,050원에 네. 30%. 17,050원에 30% 가지고 계시고요. 네, 자, 그러면 이거 주성 엔지니어링을 사신 지가 얼마 안 되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진입하셨고 현재 주가는 16,100원입니다. 자, 오늘 4% 넘게 5% 가까이 좀 빠졌네요. 자, 그래서 사실 고가가 오늘장 17,000원대 있긴 했는데 결국 종가상으로는 16,1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주성 엔지니어링 그래도 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좀 아래 구간에서 잡으셨는데 어떤 게 가장 걱정이 되실까요? 이게 더 떨어질까 봐요. 주성 엔지니어링 사실 굉장히 강했는데 3월 달부터 자꾸 내려오니까 그게 걱정이 되시나 봐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성 엔지니어링 지금 3월 고점 대비 43%가 이렇게 떨어졌는데 혹시 여기서 더 내려가면 어쩌나 이런 걱정입니다.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알아볼게요.
네. 예. 자, 최특효 전문가님, 주성 엔지니어링이 사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한 3월까지 그 2배가 넘게 올랐던 종목인데 그 상승했던 폭을 너무 많이 돌려놓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내려갈까요? 네, 특히 주성 같은 경우는 주도했기 때문에 또 하락이 좀 깊을 수 있어요. 예, 지금 고점 대비 거의 한 44% 빠진 자리에 있는데, 하여간에 지금 시장에서는 진짜 반도체는 뭔가 매력적인 뉴스가 나와도 확인하고 사야 됩니다. 예, 완전히 철저하게 아까 이제 SFA 이야기를 했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반도체 너무너무 안 좋아요. 특히 이제 주성 같은 경우는 이제 SK 하이닉스 향이에요. 그러면 SK 같은 경우는 이제 뭐랄까 메모리 쪽 요새 디램 가격 자꾸 뚝뚝뚝뚝 떨어진다고 하니까 결국은 SK 하이닉스 주가도 별로 안 좋죠. 그러면 이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그러한 것들의 연장선상에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 투자 심리 자체가 이쪽으로 움직이지가 않는데 얘네들 반등만 보고서 사야 된다라는 건데, 일단 조금 우리가 이제 긍정적으로 만약에 그 23일 날 이 저점이면서 반등 나온다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매수가 위에 요 고점이 얼마냐면 17,700원이에요. 네. 그러면 17,500원, 17,600원 거기까지는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봐요. 그럼 그 자리에서 비중 30%야. 팍 줄여야 됩니다. 네. 예, 지금 어떤 한 종목에 추세가 살아 있으면 괜찮죠. 뭐 이야기했던 뭐 조선주 아니면 뭐 이렇게 그 제약바이오 쪽에서 추세가 살아있는 애들, 뭐 그런 애들은 이 정도 갖고 가도 돼요. 왜? 시장보다 강하니까. 그러면 시장이 조금 더 하면은 걔네들은 일단 시세 주고 죽더라도 죽거든요. 예, 근데 얘는 어떻게 돼요? 나와봐야 기술적 반등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1차적으로는 17,600원, 500원 요 정도 보시고 조금 더 시장이 괜찮아요. 그러면은 18,600원까지 열려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만 보자. 그 정도 보고 진짜 나 더 볼 거야. 그러면 이 윗단에 보면 매물대가 확 쌓여져 있죠. 그러면 2만 원까지. 그래서 이 1차 목표가는 17,600원, 2차 목표가는 18,600원, 3차는 2만 원. 이렇게 좀 보시면서 가시고요. 일단 반도체에 대한 흐름은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다. 그렇기 때문에 막 2차, 3차 목표가까지 나올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반도체 관련된 종목의 투심이 상당히 좀 돌아오기가 쉽지는 않네요. 자, 시청자님, 아무쪼록 주성 엔지니어링 걱정을 하고 계시긴 하지만 손실 볼 종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1차적인 목표 주가 17,600원까지 일단 잡아두시고요. 만약에 17,600원 도달했을 때 거기서 시장 상황도 괜찮고 주가 강하게 올라가 주면 2차적으로 18,600원, 그리고 만약에 더 좋게 간다면 2만 원까지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1차적인 목표가 17,600원 기억해 두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수익 꼭 네, 보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자, 이렇게 전화 종목 진단을 해봤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럼 계속 또 종목 진단 가볼게요.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유튜브에서 토마스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네요. 안녕하세요. DY입니다. 7,407원에 30%. 이번에도 비중이 꽤 많이 들어가 있는 종목이네요. 자율주행 관련주라고 매수를 했는데 자율주행 모멘텀이 돌아올까요? 계속해서 하락을 해서 물타기에서 30%가 됐습니다. 계속 내려오다 보니까 걱정돼가지고 더 매수를 하신 게 그러다 보니 30%가 됐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 자율주행 모멘텀 그렇습니다. 그 모멘텀 타고서 주가 12,800원까지 올 초에 좀 찍었던 종목이거든요. 자, 그런데 어느새 지금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나 있습니다. 6,710원까지 내려와 있는데 과연 앞으로 희망을 좀 가져볼 만한 종목인 건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최현호 전문가님, DY입니다. 자율주행 모멘텀으로 들어오신 것 같은데 비중이 30%까지 늘어나셨고요. DY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망과 전략 어떻게 챙겨가야 될까요? DY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밑에 거래량을 제가 밑에 한번 제 차트에 보시면 거래량이 나오는데요. 이 거래량이 6월 초였습니다. 이게 언제였냐면 그때 이제 강남역에서 자율주행 한번 해가지고 이제 레벨 4 했던 그 단계 그때 좀 약간 좀 튀었습니다. 근데 이 자율주행이 지금 시장에서는 진짜 핫해요. UAM부터 시작 자율주행이. 왜냐면 이 레벨 3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어느 정도 해도 사는 그냥
좌석에만 앉아있으면 되고 레벨 네. 5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그 자리에 없어도 되는 어찌 보면 시장인데 네. 그럼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 원래 그냥 골프장 카터 만들고 그다음에 부품 관련 회사인데 이 안에 있는 이렇게 렌즈라든지 이런 센서들 청소 클리닝하는 업체예요. 그러니까 이게 워낙 제어적인 부분에서 자율주행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일단은 사람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순식간에 모든 것을 대화하거나 이렇게 예측하는 부분을 이렇게 정지시켜주는 그런 여러 가지 방지 안전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인데 그 부분을 같이 이렇게 독자적으로 일단은 연구를 하고 지금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근데 지금 시장을 보시면 이 차트를 한번 쭉 보시면 특징이 있어요. 한번 크게 그러니까 올 초에 1월 달에 한번 크게 한번 자율주행 빵 한번 이제 테슬라 관련 종목에서 확 뛰어다가 어느 정도로 시장에서 이제 계속 받쳐줬던 거죠. 그래서 횡보 장세였는데 개인 투자가분들은 이 안에 있는 채널 구간이랍니다. 채널 구간. 채널 구간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렇게 크게 요동치지 않고 저점과 고점을 왔다 갔다 반복하는 여기서 이제 일반적으로 멘탈 같은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 무너지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그렇죠. 이렇게 채널 부분에서. 네. 이 구간이 워낙 커요. 지금 시장에서 보면. 크기 때문에 이게서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수익을 내기 위해서 조금 더 다른 방법이 이제 평단가 물타기로 들어갔는데 지금 워낙 지금 주가, 전반적인 주가 자체가 빠지다 보니까 한꺼번에 빠지면서 그래도 안정적인 선을 찾는데 오늘 그래도 마이너스 2%를 잡았습니다. 근데 네. 7,400원 구간이에요. 7,400원 구간. 이거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게 왜냐면 금방 또 기관이나 세력들이라든지 외인들이 충분히 또 우리 완성차 시장에서 또 이야기할 때 또 소재로 나오기 때문에 가만히 가지고 계시도 지금 이제 두 번 다시 물타기 하지 마시고 기다리시면 충분히 7,400 구간은 그냥 슈팅 펌핑 금방 나올 거로 예상되기 때문에 네. 이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지금 개인 투자가분들을 쉽게 말하면 빼내려고 저점에 빼내려고 많은 할 거예요. 그냥 꿋꿋하게 그냥 버티세요. 버티시면 충분히 왜냐면 이 거리감이 좀 있는데 아무튼 저는 봤을 때 한번 조만간에 거래량이 한번 나올 거로 예상되기 때문에 또 자율주행 같은 거는 충분히 상승세 하반기에도 많은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분명히 수익권에 도달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장기적인 측면 지금 시장이 안 좋으니까 이 종목을 팔아도 수익을 내더라도 무슨 종목을 사시겠습니까? 저는 묻고 싶어요. 그냥 차라리 그냥 가지고 계시다가 행보장사에서 일단 홀딩하고 계시다가 분명히 수익 한번 크게 나올 겁니다. 거래량 터질 때 그때 다시 한번 종목을 다시 한번 포트폴리오를 정리하셔서 이런 구간을 좀 피하시는 게 좀 낫다고 봅니다. 네. 자, DY 살펴드렸습니다. 일단, 보유해라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자, 보유하고 계시다가 이렇게 자율주행 모멘텀, 이런 종목들의 특징이죠. 한번 이슈가 있을 때 거래나 도반에서 한번 크게 터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큰 상승을 한 번쯤 기다려보는 인내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이렇게 DY에 대해서 살펴드렸으니까요. 토마스님 답변 되셨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종목 가보죠. 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또 유튜브에서 찾아봤습니다. 최인인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 한신기계입니다. 원전 관련주 중에서도 뭐 워낙에 강했던 종목이라서 자, 한신기계 많이들 관심 갖고 계실 텐데 갖고 계신 분도 많이 있으실 거고요. 12,000원에 8% 비주 가지고 계시네요. 자, 지금 현재 주가가 8,920원입니다. 이 한신기계의 경우에는요, 사실 주가 낮았을 때 3,000원도 안 됐던 종목이 지난 5월 기준이죠. 15,000원 거의 그 부분까지 갔어요. 엄청난 상승 탄력을 보였던 종목이거든요. 자, 그런데 고점 대비해서 현재는 40%가 빠져 있습니다. 오늘장도 5.61% 내려왔고, 사실 어제도 굉장히 많이 내려와서 이거 이러다 더 빠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 드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할까요? 라는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어떻게 할지 지금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자, 최태규 전문가님, 한신기계입니다. 원전주들 중에서도 뭐 워낙 강했던 종목인데 이거 지금 많이 내려왔거든요. 이거 끝난 겁니까? 네, 우리 원전에 대한 저희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네. 일단 한신기계 2,995원에서 14,950원 5배 올라갔어요. 네. 5배 올라갔으면 그거에 대한 후유증은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뭐 얘가 5배 올라갈 때 매출이 늘어나네. 그냥 몇 년째 보면 계속 500억대예요. 그럼 결국 이거는 수급에 의해서 한번 올려가지고 해 먹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원전 같은 경우는 요번에 스페인 윤 대통령이 스페인 가가지고 나름대로 비즈니스 한 게 있어요. 폴란드 같은 경우는 방산하고 거기도 원전이에요. 네. 그다음에 체코 같은 경우도 원전. 그러면 이 원전 비즈니스에 했는데 이렇게 뚝뚝 떨어진 건
결국 내가 봤을 때는 이제 기대감에 최근에 올라갔다가 뚝뚝 떨어졌습니다. 자, 차트 보면은 고점에서 지금이 딱 절반 빠진 자리인데 네. 얘는 요날 이 저점이 얼마냐면 8,390원이에요. 그럼 얘는 여기까지 열려버립니다. 6,000원까지. 그러면 여기가 얘가 이제 6,000원 왔을 때 여기서 얘는 이제 끝난 건가요? 라고 했을 때 어쨌거나 저쨌거나 지금 정부는 5년 동안 원전 테마는 계속 올랐다 내렸다 할 거예요. 그러면 비중이 8%니까 그냥 나 손절하기 싫으니까 그냥 갔다가 나중에 저점 나오면 다시 사가지고 좀 기다릴게요. 가능한 섹터입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어떤 변화가 줄진 잘은 모르겠지만 살아있는 섹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자리에선 충분히 더 떨어질 수 있다. 기술적으로 한번 이야기할게요. 자, 이 기술적으로 이 보라 색깔이 후행 스팬인데 네. 후행 스팬에서 이 위에 있는 선행 스팬 1을 치고 내려가게 되면 일단 매도 자리인데 그 밑에 60일 이평선까지 치고 내려갔어요. 그러면 또 추가 매도예요. 근데 밑에 있는 선행 스팬 2까지 치고 내려가면 얘가 이전 저점 깨면서 나락으로 떨어진다라는 거거든요. 그 가능성은 일정 부분 좀 열려져 있고요. 지금 중요한 것은 이 구름대 안에서 잘 버텨주면 될 텐데 만약에 이 구름대 안에서 못 버텨주면은 얘는 더 떨어진다. 얘가 이제 내려왔다가 여기 지켜주고 올라가게 되면 좀 버벅될 거예요. 버벅대는데 이 올라간 자리에서 얘가 이 버벅대 봐야 잘 가면은 11,600원, 1,500원, 1,600원 거기까지 열려 있어요. 그러면 12,000원인데 그거 본전 생각해가지고 못 팔면은 안 돼요. 그래서 60일 이평선 그 근처까지 오면은 내가 봤을 때는 비중이 8%라도 줄이거나 매도하는 게 맞다. 이 원전에 대한 테마가 살아는 있지만 영원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은 내려와가지고 저가인 자리에서 또 올리면 올렸지 그냥 계속 올리는 자리는 아니다. 이렇게 좀 보여지니까요. 여튼 요번 이전 저점 깨지 않고 반등 나오면 한 1,600원까지는 한번 열어놓고 보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이렇게 한신기계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원전 관련주죠. 한신기계에 대한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최인희님의 종목 진단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오늘 종목 진단을 마무리를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자, 지금부터는 다음 주 전략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최인호 전문가님, 다음 주 장 전략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자, 오늘 이제 상반기가 끝나고 이제 하반기 오늘 7월 1일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2300선을 일단은 대응을 해야 되고 이 대응이 혹시 무너졌을 때, 하회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이탈했을 때 전략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이거 이탈했을 때의 전략은 지금 시장에서 봤을 때는 2차 전지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지금 분위기는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들이 매수세를 그러니까 매도세를 좀 차단해야 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이슈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원달러 환율이 1,200원,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적인 부분만 조금만 떨어진다면 주가의 흐름은 다시 한번 회복세를 보일 것은 저는 그냥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한번 유심히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한국은행이 일단은 50bp 빅스텝으로 국내 이제 가계 부채의 부담이 더 이제 앞으로 더 심해질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개인 투자가 분들도 이제 주식시장에서 이탈이 자동적으로 일어날 거로 좀 예상이 됩니다. 좀 그런 부분이 또 주식에 또 안 좋은 또 우리 증시에 영향을 좀 미치는데 저는 오늘이 사실은 하반기 첫날이기 때문에 이번 주뿐만 아니고 전반적인 하반기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짧게 봐야 되는 섹터들을 좀 좀 이렇게 대응하는 것을 좀 알려주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지금 이제 금리가 계속 인상되면 일단은 보험주라든지 금융지주회사들은 당연히 지금은 하방이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으로 올라갈 거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지금 국내에 있는 금융지주회사들이 상당히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네. 이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다시 한번 부각될 거고요. 한번 차트를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모든 지주회사라는 금융회사들은 홀수달 1월, 3월, 5월, 7월 이런 식으로 해서 홀수달에 있는 급격한 상승세를 보여주는 게 또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 점 한번 기술적으로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관련주 아무리 지금 유가가 일단 배럴당 일단은 $100 이상의 위에 있다고 하지만 지금 7, 8월에 이제 전 세계 휴가 시즌, 그다음에 특히 미국이 이제 또 휘발유, 전 세계 휘발유 35%를 쓰는 시장입니다. 35%를 쓴다는 것은 그만큼 정제적인 마진이 상당히 더 높아질 거로 예상되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의 대형 정제 회사들을 한번 더 관심 있게 보시고
한번 시장을 한번 짧게 대응하는 이 구간, 방맹이를 치면 짧게 잡으면서 시장을 짧게 보시면서 특히 의식주 관련, 이 식음료 관련 종목들도 꾸준히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정말 어려운 시장 상황 속 공략 포인트를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고. 자, 이번엔 최태규 전문가께도 여쭤볼게요. 자, 전문가님, 다음 주장 공략 포인트 어떻게 볼까요? 네, 그 전에 한번 6월달 한번 마감을 제가 한번 계산해 봤어요. 그랬더니 미국 같은 경우 다우는 6.1%로 마감을 했는데 최대는 마이너스 10%까지 빠졌더라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 같은 경우는 8.7% 하락하고 장중에는 거의 12%까지. 그 다음에 S&P 같은 경우가 8.3, 그 다음에 얘도 11.9% 이런 하락을 보여줬어요. 예. 코스피 같은 경우는 13%, 거의 이 장중에는 마이너스 14까지 갔고요. 코스닥은 마이너스 16% 하락이에요. 그리고 낙폭은 마이너스 20까지 갔더라고요. 이만큼 엄청나네요. 힘든 장을 보냈는데 7월 첫 거래일, 2,300 깼습니다. 결국 제가 예상하는 2,770까지 내려갈 것인가라고 했을 때 저점 깼다라는 건 조금 열어놓을 필요는 있는데 중요한 것은 거의 저점은 다가와 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왜 이렇게 하락했을까? 신용이 조금 또 늘어났어요. 겁 없이 또 신용 산다라는 건 제가 봤을 땐 좀 좋지 않아요. 그걸 보인다라는 건 시장 올리는 걸 막는 요인이 되니까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지금의 하락은 바닥 만드는 과정이다. 그 저점이 어디냐? 어느 누구도 모르지만 발바닥에서 산다라는 생각 버리고 오히려 무릎 밑에서는 좋은 종목 매수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시장의 중심, 조선, 신재생, 방산, 제약바이오 아직 살아있다. 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기회에 바로 방송 마치고 이어지죠, 전문가님? 제가 오래간만에 유튜브 라이브 공개 방송합니다. 5시부터 우리 손실 복구를 위해서 지금 포트 변경해야 될 것 같아요. 발바닥에서 살 수 없어요. 그럼 지금 시장이 원하는 게 뭔지 그러한 쪽에서 우리가 종목 교체할 필요가 있는데 그 중심에 지금이 아닌가 생각돼요. 그래서 잠시 후 5시부터 제 공개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뭔가 방향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실 복구를 위한 포트 변경 바로 지금이라고 하시거든요. 잠시 후 5시에 바로 이어집니다. 최태규 전문가와 함께하는 유튜브 라이브 챙겨보시면서 이런 정보들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분 전략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고요.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자, 진짜 쉬운 진단 시간 벌써 마칠 시간 다가왔습니다. 오늘 여기서 인사드려야 될 텐데 오늘 종목 진단 더 못 받아서 아쉬운 분들 많이 계시죠? 오늘 밤 9시 미스터 진단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진단 접수 미리미리 해주시길 바라고 오늘은 윤겸 전문가,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진단 접수 많이 접수해주세요. 자, 그러면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점 꼭 명심해 주시고요. 자, 지금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